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시법의 배세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죠? 자, 올해 시험을 치신 분들은 저와의 이 만남이 이제 마지막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26회 부동산 공시법 해설 강의 그리고 전체적인 총평 이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6회 이제 공인중개사 공시법도 예년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뭐 여전히 이제 다소 쉽게 나오고 등기법은 여전히 어렵게 나오고요. 그래서 지적법이 이제 12문항이 이제 쉽게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한두 문항 정도는 이렇게 항상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한두 문항 정도는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등기법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어렵게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쉬운 문제가 이제 뭐 반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쉬운 문제 반 이상 그리고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로웠고요. 한 두 문제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했던 쉬운 문제들만 잘 맞추셨으면은 그래도 공시법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셨을 텐데요. 네, 이번 시험의 뭐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요. 그동안 기출되었던 기출문제에서 주로 나오지를 않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나와야 될 부분에서 나오긴 하였지만은 이제 기출된 내용이 아닌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이렇게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와야 될 내용들이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제 수업을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주 어렵게 풀지는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요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은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험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자, 우리 항상 강조했던 거죠. 수업 시간에 토지 이동사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42번은 이제 지적 측량 기간과 관련돼서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을 경우 그랬을 때 합의 기간 중에 4분의 3은 측량 기간 그리고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이니까요. 합의한 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이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제 5일이 바로 측량 검사 기간이 되겠죠. 자, 이 내용도요,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다뤘던 거고 또 실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합의 기간도 20일로 계속 합의 예를 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푸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43번. 자, 43번은 지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번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주 쉬운 부분부터 아주 어려운 부분까지 지번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자세히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뭐, 1번, 2번, 옳은 것 그랬는데,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죠. 그 다음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서기본법이고요. 분할의 경우에는 본번이 아니라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우리가 결번이 생겼을 때는 이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번대장 이런 게 아니라 결번대장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5번만 옳은 것이죠.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맞으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44번은요,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에 있어서의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 내용인데요. 예, 특례 내용은 우리가 아주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번 다뤘던 내용이죠. 총정리 특강이라든지 통해서 자주 다뤘던 내용이죠. 자, 1번 보시면은요, 이제 틀린 내용인데, 나머지는 다 맞고요. 우리가 여기는, 자,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밑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좀 다루긴 했고요. 다뤘었던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은 다뤘던 거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항상 지적소관청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사항 해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외웠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몇 개 외웠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모두 지적소관청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도지사도 시도지사가 나오는 내용으로 외웠던 내용이 아닌 거죠. 따라서 1번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아마 지적법에서 좀 까다로웠다고 한다면 한 요 정도 까다로웠을 텐데 이것도 뭐 맞을 수는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나 좀 까다로웠다고 할 수. 지적법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도 까다로웠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요거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맞추실 분들은요 한 50% 이상 분들은 아마 맞추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45번은 이제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인데요. 우리가 복구 자료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이제 복구 자료는 이제 지적공부하고 동일하게 생긴 내용들, 그 내용들 가지고 복구한다든지 또 지적공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자료들로 이제 복구를 한다. 그래서 지적공부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뭐 등본, 또 증명서,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 만들 때 사용했던 자료, 그리고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적어도 우리가 지적측량 수행서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적공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측량을 할 때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서, 수행 계획서 이 자체가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가 될 수는 없겠죠.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이 내용을 다루진 않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쉽게 이것도 어렵지는 않게 맞추셨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뭐 전혀 얼토당토 않는 내용이잖아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는. 그래서 4번이 이제 복구 자료가 아닌 것이고요. 자, 46번은 이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지목 우리가 굉장히 자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 그래서 뭐 과수원이나 이제 목장 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항상 대가 된다라고 했고요. 또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이 독립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설은 창고 용지가 된다.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보시면 공장이라는 말 나오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공장 용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3번은 이제 공장 용지, 3번이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4번은 이제 물속에서 식물을 재배하면은 이제 우리가 답이라고 하죠. 농지라는 지목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수로죠, 수로. 인공적인 수로는 어떻습니까? 인공수로는 우리가 국어다라고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수업을 계속 따라오셨던 분들은 아마 뭐 또 이것도 어렵지 않게 맞추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46번 이제 3번만 이제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47번요. 이것도 우리가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 중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의 그 지적도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제목 옆에 좌표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도각선 우측 아래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적고요. 그리고 도면 안에서의 그 경계점 간의 거리를 기록하는 거죠. 거리. 그래서 2번 경계점 간의 거리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2번이 이제 옳은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48번은요. 48번은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될 대상으로 틀린 것은, 글쎄요. 요 문제가 그나마 좀 또 까다로웠을까요? 그러나 이 문제도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또 아주 어렵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지적 측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든 아니면 지적 공부를 가지고 가서 하는 측량이다. 이렇게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 지적 측량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지적 제조자 측량도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검사 측량, 지적 측량이죠.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이렇게 지상 건축물 나오면은 이제 지적 현황 측량. 그리고 이것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등이니까 지적 확정 측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아니지만은요, 이 토지의 이동이 있으면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당연히 측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그 이동 사항을 다시 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3번에 있는 지적 연속 지적도예요.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속 지적부에 있는 뭐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 이런 건 없습니다. 지적 공부를 들고 가서 복원을 하는 거지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 연속 지적도를 우리가 또 계속했던 거죠.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는 측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연속 지적도에서는 측량할 수 없다.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요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연속 지적도로는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이루어진 측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도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연속 지적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분들은 맞추셨을 겁니다. 어렵지는 않았던 거죠. 아주 어렵지는. 자, 그리고 49번은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또 강조를 했었던 것이죠. 이게 바뀐 새로운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재작년에 바뀐 내용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소지, 좌지, 종이, 설사 해 가지고 우리가 두 문자로 확실하게 외웠던 거죠. 그래서 경계점 표제 종류, 그러니까 종류, 위치, 그다음에 지목 지목은 공부상 지목, 실제 이용 지목 다 되고 설명도 사진 파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 문자로 다 외웠던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이 세 가지만 등록되고 소유자는 등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그래서 4번만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죠. 아마 수업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뭐 당연히 또 맞추셨겠죠. 자, 그리고 이제 50번입니다. 지적공부의 관리. 자, 우리가 지적공부의 관리도요. 지적공부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자, 틀린 것은요. 뭐 1, 2, 3, 4번 다 맞고요. 자, 5번 보시면은 지적공부의 복구요. 복구. 자,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사항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은 아니고 다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복구하면서요.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을 필요 없이 지체 없이 한다. 그리고 요것은 어떻습니까? 4번은 우리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자기 토지에 대해서 지적전산자료 이용 활용할 때는 심사 승인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3번도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 4가지 해가지고 외웠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적공부와 관련된 자료 요청. 자료 요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된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자주 했었던 것이고 1, 2번은 뭐 자주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5번만 이제 틀린 내용이 되죠. 자, 그리고요, 이제 51번 보시면은, 자, 51번은 우리가 축척 변경과 관련돼 가지고 또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해서 축척 변경 관련돼서도 또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것인데, 자, 이 신청은 1개월 이내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청산금의 납부는 이제 고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라는 거죠. 3개월 이내.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죠. 1개월, 3개월에서. 이것도 수업을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뭐 또 쉽게 맞추셨으리라 봅니다. 자, 52번 보죠. 자, 52번 너무 쉽게 나온 거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는 어디다 합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는 것이죠. 2번. 너무나 쉬운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2문항 지적법에 관련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내용들, 그 내용이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 좀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시험 보는 과정이 좀 까다롭게 느끼시는 분들은 한두 문제 정도 이제 까다롭게 느끼셨을 때고, 아니면은 다른 분들은 아마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쉽게 풀 수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계속 따라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 지적법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들 항상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등기법으로 가겠습니다. 등기법은 항상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등기법은 어렵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쉬운 내용들만 확실하게 알아도 우리가 반 이상, 많으면 8개 이상까지 또 맞출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하나 보죠. 자, 53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옳은 거 됐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겠죠. 존속기고는 필요적 신청사항 아니고요. 용의권이기 때문에 특정 일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나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전세금은 반드시 또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만 옳고 다 틀린 거죠. 자, 54번 이제 신탁 등기인데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신탁 등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맞추는데 알 수 없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냥 찍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잘 찍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뭐 몇 개 아는 게 있죠.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몇 개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맞추는데요. 신탁 등기는요,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혹시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그냥 하나 틀리시는 게 낫습니다. 거기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요, 여기 3번 보시면은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합니다. 부기 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요 내용들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다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뭐 틀리셨겠죠. 괜찮습니다. 등기법은 이런 문제들이 뭐 몇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 틀려도 나머지 문제를 맞추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55번은 이제 등기 신청 각하 사유가 아닌 것.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또 반드시 맞추셔야 되겠죠. 자, 2, 3, 4, 5번은요, 많이 했던 내용으로 당연히 할 수 없는 등기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은 가등기에 의한 보등기. 자, 지분만 안 되는 것은, 이전 등기에서 지분만 안 되는 것은 상속 등기를 제외하고는 다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했죠.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번만 이제 각하 사유가 아니게 되겠죠. 자, 56번요. 말소 등기 틀린 거 됐는데요. 말소 등기 틀린 거 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민법적인 내용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2번 보죠. 뭐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자, 보죠. 2번 보시면은요.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습니다. A한테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요. 3자에게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등기와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근저당권 말소는 어떻게 합니까? 을하고 A하고 공동 신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 신청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지 저당권 설정자와 공동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저당권자, 즉 근저당권자와 해야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죠. 이때 을은 이제 소유권에 기해서 이제 말소 등기를 할 것이고요. 다만 이때 갑도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말소 등기를 같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 즉 근저당권자와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와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을 좀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뭐 틀린 내용인데요. 글쎄요, 뭐 이런 내용들은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실수를 하셨으면 또 이제 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57번 보시면요, 이제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글쎄 담보권 이것은 뭐 좀 까다로울 수가 있었겠죠, 요 문제는. 그러나 이제 민법적인 지식과 우리가 등기법적인 지식을 이제 같이 동원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맞출 수가 있었겠죠. 물론 이제 좀 까다롭긴 하였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이제 저당권은요. 반드시 저당권이 목적이 되는 채권은 금전 채권임을 요하지 않는 것이죠. 또 2번은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일부를 변제했을 때 대위 변제가 되든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이제 일부가 변제돼서 일부가 이제 이전을 된다. 대위 변제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변제하게 되면요. 그 3자가 변제한 만큼 그 제3자가 저당권을 이제 대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이제 그 변제를 했던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는데요. 자, 저당권은 담보권이기 때문에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번은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승낙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A로부터 돈을 빌린다 해서 A가 저당권자다. 네, 저당권 설정은 을이라는 물상 보증인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때 저당권을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A가 B한테 어떻습니까? 이 저당권을 이전을 할 때요. 저당권 이전하는 거죠.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자, 이전 등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예, 채무자의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 뭐, 저당권 설정자의 승낙 같은 건 필요가 없죠. 승낙 없이도 얼마든지. 뭐, 승낙 못하면 이전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낙 없이도 얼마든지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4번 보시면, 4번이죠. 자, 4번 보시면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자, 저당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요. 채권과 함께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은 저당권만 따로 이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만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과 함께 이전을 해야 되는데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채권을 함께 이전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확정되기 전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이제 맞는 내용이 되는데요. 좀 까다로운 내용이었죠. 자, 57번은 좀 까다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8번입니다.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이죠. 자, 58번. 자, 58번도요. 58번도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그렇게 쉽진 않았죠. 우리가 경정 등기를 우리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경정 등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거는 무려 많이 했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요. 관할 위반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라는 것이죠. 그리고 5번도 어떻습니까?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 2, 4, 5번은 많이 했고요. 3번 이제 4번인데요. 이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는 어떻습니까? 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경정등기, 변경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경정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4번처럼요. 당사자가 달라버리면요.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전세권과 임차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9번입니다. 자, 59번은 우리가 또 많이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나머지는 몰라도 어떻습니까? 요 2번은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사원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를 첨부 정보로 결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요. 이때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 없고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만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그래서 많이 강조를 했던 거죠.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인 경우만 제공한다. 그래서 수업을 좀 충실히 들으셨으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맞추실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자, 60번은 이제 등기의 효력인데요. 등기 효력. 자, 등기 효력도 하나씩 보죠. 자, 1번 보시면은요, 등기 효력은 어떻습니까?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접수된 때 소급해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는 건물만에 관한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같은 주등기상의 부기 등기 사항과 관련은 등기 선후에 따르고요. 자, 5번도 보면은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다 등기 추정력에 미칩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을 등기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등기 원인도 추정력에 미치게 되겠죠. 자, 4번 보시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자, 가등기에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요거 했었던 거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 말소할 수 없는 등기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 이것은 말소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소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가등기에 의한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보면 우리가 맞출 수가 있었을 텐데, 물론 그래서요, 단순한 암기 형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좀 힘든 시험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해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61번 보시면은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이제 틀린 것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이제 바로 틀렸죠. 자, 62번은 이제 가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등기. 자, 이것도 좀 어렵게 나왔죠. 자, 가등기 중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가등기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가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우리가 또 아는 내용도 있고 좀 어려워요. 요런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가 좀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요. 요런 것들은 이제 무시하고요. 일반적인 내용, 이렇게 쉽게 나왔을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2번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서 아마 틀려도 뭐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요. 3번 이제 담보가등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담보가등기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제 청산 절차를 거치고 그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청구가 이제 동시행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청산금을 청산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즉 청산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인데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거죠. 그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거 했었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그리고 관할 위반 이런 걸 말소하는 것이지. 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이 본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지만은 무효인 등기가 됐다고 해서 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등기법을 좀 넘어가는 내용이 되는 거고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62번은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 같습니다. 자, 63번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해서 틀린 것인데요. 요거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그 판결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공개 작성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은 건물인데도 국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로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물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해야지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없다. 자,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을 아마 또 쉽게 맞추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64번 이제 이의 신청인데요. 자,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총정리 특강이라든지 또는 적중 예상 특강 시간에요. 이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이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 한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1번 보시면은 이의 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명 방법을 근거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유를 이유로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1번이 틀린 내용이죠. 자, 다른 내용들도요, 우리가 이의 신청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었던 내용, 그 내용이 출제되었던 거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은 또 그 총정리 특강이나 적중 예상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 뭐 적중 예상 특강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문제도 출제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요 보시면은요, 이제 등기법 내용, 그러니까 지적법에서는 한두 문제 어려웠고, 등기법에서는 우리가 뭐 62번이라든지 그 이외에 또 뭐 54번 신탁 등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이제 등기법에서 한 두 문제 정도는 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을 테지만, 그래도 한 뭐 7, 8문제 정도까지는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 맞추실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법에서 한두 개, 등기법에서 뭐 서너 개, 많으면 거기서 한두 개씩 더 틀려도요, 아마 공시법에서 17 정도, 한 16 이상은 충분히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법은요, 24문제이기 때문에 16, 7, 8, 한 이 정도만 맞으셔도 뭐 합격하는데 충분한 점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이 다소 우리가 익숙했던 지문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수업을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너무 가지 마시고요. 알아야 될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정확한 이해, 요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하는 과정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한번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된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암기하는 것은 당장 지금은 쉬워 보이지만은 이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좀 문제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좀 굉장히 당황하게 되니까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이해 위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이해 위주의 공부를 이제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번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번 그 공시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는 저를, 지금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올해 시험 봤던 분들, 공부하셔서 보셨던 분들은 저를 다시는 이제 수업을 통해서는 만나지 않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